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8월 1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31 초보신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적에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꿋꿋하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에 동거를 시작했고 작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로 8층에 남향이어서 해도 잘 들었고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인 전형적인 아파트촌입니다. 공원도 가깝고요. 집은 거실 하나에 방 2개, 화장실 하나와 작은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저희가 전에 살던 자취방에 비해서는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전에 살던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살았으니까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 준비를 하여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를 청소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한 3주 정도가 지나서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 하고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그런데 사건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의 친구들이 갑자기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야!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방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람?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아주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친구 1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친구 2는 자꾸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도 급박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밖엔 아무도 없었다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친구 3은 다들 자고 있는데 자기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글쎄 누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친구 4는 아주 잘 잤다고 하고요. 확실히 그 꿈들의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되게 재수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막 서로 중얼중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분들에게 자리가 불편하니까 꿈을 안 좋은 걸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이미 잠은 다 깬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제가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 일어나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다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7시가 넘었더군요. 그렇게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하나하나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운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무서운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었기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있긴 뭐가 있겠어? 하고는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친구 1과 3이 꿨던 꿈을 그대로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지만요. 왜냐면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깐요. 저는 뭐 별로 꿈 같은 거 꾸지도 않았다, 잘만 잤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저희가 주말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보일러실의 보일러 뒷면에서 한 장, 총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아내한테 바로 들켜버렸고요.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그 부적을 떼어냈고 혹시나 해서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방에서 잠을 잘 때도 그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계속 꾸게 됐던 건데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 베란다에서 무언가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거나 아니면 문 밖을 누가 자꾸 막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이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 하고 이걸 떼어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집주인이 그 부적 떼어버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붙어있던 거냐? 무슨 부적이냐? 하고 물어보자 이 집주인이 쉽게 입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진 저는 집 계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 이 통화 지금 다 녹음하고 있다.
내가 이거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증거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몰아붙인 으름장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집주인이 뭐 이것저것 빵과 비싸 보이는 쿠키 같은 걸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사실은 자기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자살 같은 건 아니었고 사고사였다고 하더군요. 당시 TV가 잘 나오지 않자 이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좀 손보겠다고 거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그만 넘어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답니다. 그 후로 그 집이 비어있게 되었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 잘 때마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게 자기 집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서 이제 무당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내가 지어주는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붙이자마자 본인이 살긴 좀 그렇고 거기를 보증금을 조금 싸게 해서 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곧장 저희 부부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애초에 이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든 굿이든 뭐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잔뜩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 알아보실 때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